안녕하세요. 나도 피터 린치 나피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퇴근 후에 운동을 좀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배우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테니스입니다. 지금 레슨 받은 지는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공이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땀 한번 흘리고 밖에 나오면 시원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방콕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의 페이지로는 53페이지고요.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여행기 10월에 얻은 교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피터 린치가 지금 얘기하는 10월은 1987년 10월 16일부터 20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휴가 기간 동안 안절부절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시장의 등락을 무시하라는 것이다. 10월 19일에 주식시장 상황에 애간장이 탔더라도 그날이나 다음 날에 서둘러 주식을 팔 필요는 없었다. 천천히 주식 포트폴리오를 줄여나가도 당일에 놀라서 던져버린 사람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12월부터 시장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1988년 6월이 되자 시장은 23% 이상 상승하며 약 400포인트를 회복했다. 10월에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 3가지를 더 보태고자 한다. 하나,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라. 둘,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휴가를 망치지 말라. 셋, 현금이 충분치 않을 때는 절대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한다. 투자자들 역시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투자 준비.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홀로 가는 길. 일반 투자자인 당신은 기관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기관처럼 투자한다면 실적도 기관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 그다지 좋은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추어처럼 생각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당신이 이미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거나 트럭 운전사, 고등학교 중퇴자, 은퇴한 괴짜라면 이미 큰 강점을 지닌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만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심루타가 가능해진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에게 한 종목의 새로운 소식이 도달하기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에 당신이 이웃이나 일터에서 멋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당신은 절대 주식시장과 인연을 맺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이것만 해도 자세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한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투자인가 도박인가? 신사는 채권을 좋아한다. 앤드류 멜론. 지난 10월의 폭락 사태와 같은 혼란이 지나갈 때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채권시장으로 도피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주식이냐 채권이냐의 문제는 솔직하게 그리고 침착하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 폭락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면 이들은 또다시 은행으로 몰려가 CD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채권 투자는 나쁘지 않다. 채권은 지난 20년 동안 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었다. 그 이전 50년 동안은 매력이 없었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2달 뒤 주식시장은 반등세를 보이며 또다시 MMF와 장기채권의 수익률을 앞질렀다. 장기적으로는 항상 이런 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채권 투자보다 틀림없이 높은 수익을 보였다. 대폭락, 불황, 전쟁, 경기 침체, 행정부 시패 교체, 수없이 바뀐 치마 길이에도 주식은 전반적으로 회사채보다 15배, 재무부 단기 증권보다 3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투자자의 몫이 된다. 투자자는 번창하고 확장하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작은 공급자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원금의 이자를 보태서 돌려받는 것뿐이다. 채권 투자자가 바로 이러한 입장이다. 일정 기간 맥도날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생각해보자. 이 투자자와 맥도날드의 관계는 부채를 갚는 것으로 종료된다. 일확천금의 짜릿한 반전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은행 CD를 매입한 사람이 원리금을 돌려받듯이 맥도날드 채권 보유자도 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맥도날드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는 부자가 되었다. 이들은 회사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채권을 투자해서는 절대로 심루타를 잡을 수 없다. 당신이 부도 채권 전문가가 아니라면 말이다. 주식은 위험하지 않은가? 최근에 주식 폭락 사태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식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식은 위험하다. 주식이 투자 자금을 갚아주겠다고 명시한 구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역시 수백 번 겪은 경험상 이러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RCA는 과부와 고아에게 적합하다고 할 정도로 안전한 종목으로 유명했지만 1986년에 66.50달러로 제너럴 일렉트릭에 인수되었다. 요점은 앞으로도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초단기 채권과 채권 펀드를 제외하면 채권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내키지 않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즉, 채권 만기까지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거나 액면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서 채권을 매도해야 한다. 당신이 정말 위험한 투자를 싫어한다면 MMF나 은행 예금이 적합하다. 그 밖에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위험이 깔려 있다. 주식과 스터드 포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와 도박을 깔끔하게 구분할 방법은 없다. 투자의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구분해주는 거대한 장벽이나 절대적인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행이 순환하듯이 주식은 투자로 인정받았다가 도박으로 비난받으며 배척당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개 그 순환 주기가 잘못되었다. 주식은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시점에 신중한 투자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대기업 주식은 투자 대상인 반면 소기업 주식은 투기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기업 주식도 투자 대상이 되었고 선물과 옵션을 투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경계선을 다시 긋고 있다. 투자의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채권 매수, 주식 매수, 경주마 선택과 같은 유형이 아니라 투자자의 기술, 노력, 모험심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한 경마 도박사라면 경마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경마가 펀드에 투자하거나 제너럴 일렉트릭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반면에 최신 정보에 휩쓸려 주식을 매매하는 무모하고 성급한 주식 투자자라면 이 사람의 주식 투자는 실력은 보지 않고 말의 멋진 갈기나
기수의 저줏빛 비단 옷에 현혹되어 월급 봉투를 몽땅 거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보기에 투자는 승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에 비유할 수 있다.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 나는 스터드 포커가 떠오른다. 우리가 찾는 방법만 제대로 익히면 공개된 정보는 이미 많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한다거나 무수익 자회사 매각 정보를 입수한다거나 신규 시장 진출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마치 포커 게임에서 카드 한 장을 더 뒤집는 것과 같다. 카드의 성공 확률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한 우리는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스터드 포커 테이블에서나 월스트리트에서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있는 사람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들은 끔찍한 폭락이 일어났다고 해서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순수한 과학의 법칙이 먹히는 곳이 아닐 뿐더러 고수가 항상 이기는 체스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 볼 만한 도박이다. 게임을 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도 피터 린치, 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